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고성에 살고 있는 김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요강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강을 아는 연배라면 최소 50대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이들은 또 다를 테지만 말입니다. 저처럼 시골에서 나고 자란 경우는 요강과 아주 친숙할 것입니다. 90이 넘은 노인과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는 여전히 요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양변기가 들어오면서 소변기인 요강은 안방에서 자취를 감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 노인이 있는 경우는 요강을 사용하는 것이 낙상 예방 등에 좋을 것이란 의사의 권유도 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이랍니다. 요즘은 요강을 저금통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건 그렇고 요강나물은 퍽 적나라하고 이율배반적인 이름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에게 중요한 먹는 일과 누는 일이 한꺼번에 드러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원예종이 아닌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 이름은 그 지역 사람들이 붙였을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쓰이는 대로 말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학자들이 다시 옮겨 적었겠지요. 그리하여 식물 도감에 있는 이름과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가 퍽 많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블로그, 카페, SNS 등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말입니다. 요강나물은 미나리 아제비과이고 또한 반관목이랍니다. 아제비란 단어도 그렇고 반관목이란 단어도 마뜩찮습니다. 아제비는 아저씨, 아주머니의 낮춤말이고 함경도와 경상도의 방언이랍니다. 그런데 아제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식물은 퍽 많습니다. 미나리 아제비는 물론이거니와 둥굴레 아제비, 꿩의 다리 아제비, 물별꽃 아제비 등등이 있습니다. 반관목은 관목과 초본의 중간, 그러니까 떨기나무와 풀, 그 어디쯤에 자리하는 식물이라는 것이겠지요. 사람이 그렇게 나는 것이지 식물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너도 밤나무와 나도 밤나무처럼 말이지요. 이 두 나무는 서로 과가 다릅니다. 나도와 너도의 의미를 잘 새기면 답이 있을 듯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편을 가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봄이 무르익을 무렵 제가 사는 마을에서는 이 요강나물을 볼 수 있습니다. 식물 도감 등에서는 이 요강나물이 1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자란다고 합니다만 지역에 따른 편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마을에서는 숲정이, 숲기스락, 이를테면 논두렁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사는 마을은 흔히 말하는 접경지역, 강원도 동해안이며 마을 큰 산은 민통선, 즉 민간인 출입통제선입니다. 38선과 휴전선 사이에 있는 한국 현대사가 관통하는 지역입니다. 포탄 사격으로 큰 산 한가운데가 헐벗었고 여기는 사방 어디에서도 보입니다만 이곳을 제외하면 크게 훼손되었다고 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나면서 술숲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숲정이는 물론이거니와 요즘은 논들에도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아끼는 요강나물이 서식하는 곳이 태양광 발전소로 가는 길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훼손되었습니다.
요강나물은 희귀하며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한국 특산종이라고 알려진 식물입니다. 국립수목원 국가식물종 지식정보에서 알려준 정보입니다. 요강나물은 나물입니다. 나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나뭇잎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물론 요강나물은 유독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린 잎은 삶아서 우린 뒤에 먹습니다. 식물은 다 독이 있다고 여기면 됩니다. 제사상에 오르는 고사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상 반응을 일으키지만 또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듯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나물은 삶아서 우린 뒤 먹습니다. 묵나물로 먹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른들 말씀으로는 소가 먹는 풀이면 사람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소를 방목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